네, 우리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뉴스 들으시고 아주 가슴이 철렁하셨을 텐데요. 흙먼지 안 날리고 넘어져도 안 다치는 운동장이라면서 학교 현장에 보급됐던 우레탄 트랙이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3곳 가운데 2곳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황대원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 그리고 이 지경까지 된 이유 그리고 대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지경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건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네. 우레탄 트랙과 운동장이 깔린 학교가 전국에 2,763곳으로 전체 학교 4곳 가운데 한 곳꼴입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전수조사를 했는데 1,767개 학교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은 이 시도 교육청별로 이미 폴리스 라인도 쳤고 경고문도 세우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자체적으로 이 사용 중지를 좀 시키고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지난달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주로 문제가 된 중금속을 보면 대부분 납성분인데 이게 성인보다는 아이들에게 좀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고 네. 중추신경계 같은 곳에 장애를 일으켜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이른바 ADHD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지적받는 물질인데요. 예.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곳이 479곳, 100배가 넘게 검출된 학교도 15곳이나 됐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유해 성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게 된 겁니까? 우레탄에 대한 한국 산업 표준 이른바 이제 우리가 KS 마크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만들어진 게 2011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준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확인된 학교들 10곳 가운데 7곳이 2011년 이전에 설치된 곳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10곳 가운데 7곳 이곳이 기준치 뒤에 설치된 곳에서도 이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KS 기준이 만들어진 이후에 깔린 트랙에서도 네. 552곳, 10곳 가운데 3곳이나 중금속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KS 기준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KS 기준이 있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진 예. 건가 하면 이게 기준 체크를 할 때 언제 하냐면 이제 우레탄을 공사하기 전에 제품을 놓고 이렇게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공사를 하고 난 뒤에는 체크를 거의 안 합니다. 이게 납성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사하는 과정에 촉매제로 들어가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작년에도 저희가 관련해서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교육부가 5년 동안 설치된 곳은 겨우 12곳 검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설치하고 난 뒤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소식들을 듣고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학부모 단체들이 예. 어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네. 부실 시공을 한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행정기관과의 업체 간의 유착은 없었는지 살피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일벌 100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제 교육단체들은 지금 교육 현장에서 우레탄 트랙들을 전면 제거를 하고 예. 과거에 우레탄 트랙을 사용했던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안은 좀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사실 일단 기준이 생기기 전에 공사를 했던 업체들은 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때 예. 기준이 없었으니까. 예. 이제 전부 정부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육부는 기준을 어긴 업체들에게는 과실 책임을 물어서 공사비를 무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만 네. 한번 기준을 어겼던 업체들한테 다시 공사를 맡기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예산 아니겠습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전면 교체하는데 1,470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예. 교육부가 이번 추경안으로 제출했던 776억 원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건데 네. 같이 우레탄을 깔았던 문체부는 또 도와주기가 어렵다고 발을 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부가 우선 특교금 170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했고 각 시도교육청들에게도 그만큼 예비비를 쓰도록 해서 일단은 급한 학교들부터 방학 기간 중에 교체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몇몇 교육청들은 이미 자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네. 공사 계획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부 170억 그리고 교육청 170억 해보면 34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1,470억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턱없이 부족한 숫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8월 이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세금이 더 거친 만큼 돌려주는 그런 금액인 건데 교육부는 교육청들한테 이 예산을 좀 투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청들 입장에서는 그 돈으로 사실 누리과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도 이 돈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네. 이제는 우레탄 트랙 비용까지 떠넘기는 거냐 이렇게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 뭐 결국은 방학 중에도 안 돼서 다음 학기에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이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 학기에도 결국 체육 수업과 이제 야외 활동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깔려 있는 트랙들도 단기적으로는 안전 수칙만 잘 지키면 쓸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서 계산을 한 근거거든요. 문제가 심각한 데는 뭐 장기적으로 교체라는 것이 맞고요. 단기적인 대안은 그렇다고 해서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저는 또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단지 애들의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초등학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친구들이 자꾸 구르거나 눕거나 거기서 뭐 주워 먹고 만지고 이런 행동들을 못하도록 제재하고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잘 접목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운동을 하고 끝나고 나면 손이나 이 많이 묻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습관들 그리고 옷도 털어주고 이래서 좀 더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행동 요령을 잘 적용해서 실생활 속에서 피해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관리하는 것이 근데 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이가 어린 편인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학부모님들이 좀 안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협의를 거쳐서 빠르게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지금 잘 얘기를 들어보면 우레탄 트랙을 교체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게 또 사실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전체 학교 중에 83%가 다시 우레탄을 깔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앞으로 새로 공사를 할 때 쓰겠다는 이 우레탄이 KS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우레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친환경이라는 표시가 공식적으로 무슨 인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KS 마크를 받았다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친환경인 것처럼 와전이 된 건데요. 이게 마치 아무런 화학 제품도 쓰지 않은 아주 안전한 것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단어인 만큼 네. 함부로 친환경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중금속 조사를 할 때 실제로 포함되는 성분들을 보면요. 납, 수은, 카드뮴, 크롬 이렇게 4가지밖에 조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 4가지 말고도 지난 3월에 환경부 조사를 보면 이미 프탈레이트라는 5번째 물질, 환경 호르몬 물질입니다. 예. 이게 대량으로 검출이 돼서 국가기술표준원이 우레탄 기준에 프탈레이트 기준을 새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게 너무너무 높은 농도예요. 굉장히 높은 농도예요. 그러니까 최대 4,990 몇 ppm이 나왔으니까 5,000 ppm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0.5%예요. 0.5%면 함량으로 1000분의 2잖아요. 무지 큰 양인 거예요. 덩어리가 들어가요.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프탈레이트 같은 경우. 근데 기준이 없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겠죠? 이거 진짜 심각하네. 이대로 가면 프탈레이트 우레탄 문제가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기준이 바뀌면 또 검사를 다시 해서 다시 또 갈아엎자 이런 예.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교육부는 지금 기준에도 없는 물질 때문에 공사를 늦출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고 예. 지금 전북하고 경남 같은 곳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우레탄은 전부 제거하고 마사토로 전부 가자 이런 말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매번 이렇게 기준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 2006년에 트랙을 까는데 왜 기준이 2005년에 생기는 게 아니라 11년에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겠고요. 예. 정부나 업체에 대한 책임도 지금 정확히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고 부디 내년 이맘때 제가 프탈레이트 우레탄 기사를 쓰고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뭐 예산, 인증, 갈 길이 참 멀어 보입니다. 이름만 바뀐 똑같은 문제 다시는 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